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기존 시간에 TCC에서 선생님이 이제 과연 진리란 뭐냐, 그 다음에 사물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부분 쭉 했어. 그리고 진리 추구의 방법, 다시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했지. 그래서 연역법과 균합법에 이렇게 나왔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 관련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잖아.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여러분들한테. 서울대 문제 전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할게. 자, 미리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출제 의도를 생각해 줘야 된다. 왜 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논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제시문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미리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해제 강의를 들어야 돼. 그냥 단순히 멍하고 있어갖고 해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왜?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내가 독해해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해 주는 것에 불과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하는 건 누구다? 그래, 여러분들이라고. 시험장에 가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부터 봐야 돼? 자, 언어 영역 문제 푸는 거랑 똑같지? 뭐부터? 밑에 논제부터, 문제부터 보고 거꾸로 이 논제에 맞춰 제시문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올려놨어. 선생님 홈페이지도 있어. 파이널 컷 거기 홈페이지도 있지? 자, 써줄게. 이것만 보면 안 돼. 어떤 거? 파이널 컷 KR 선생님 홈페이지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의 공지사항에도 이 문제를 올려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미리 먼저 어떻게 한다? 보고 나서 관련된 부분을 이걸 물었구나, 이게 출제 의도구나, 답안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고? 함께 익혀 나가야 된다고. 쭉 선생님이 관련된 부분에 TC를 찍어줄 거야.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들 논술 실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잘 따라와. 논제 요구사항부터 어떻게 해라? 확인해라. 제시문 독해한 후에 주제 단락, 부연 단락, 예시 단락으로 어떻게 해라? 나눠봐라. 요구사항에 맞춰 어떻게 해야? 개요 완벽하게 짜놔라. 개요가 안 나오면 글이 안 나온다. 교수들도 어떻게 한다? 글 쓸 때 개요 다 짜고 쓴다. 글도 써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래, 얼마나 글을 잘 쓴다고? 개요도 없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그럼 빵점짜리 답안이야. 개요가 나왔으면 철저하게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래 살을 붙여나가라. 개요는 단지 짜는 게 아니다. 완벽한 형태의 답안에 대한 설계도다. 되겠지? 자, 문제 볼까? 제시문 1에 드러나 있는 사물의 인식 방법에 대해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지. 1에 드러나 있는 사물에 있던 인식 방법이 있어. 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 견해를 밝혀줘야 돼. 논제에서 힌트를 다 준 거야. 제시문 1을 그냥 보지 말고 뭐의 관점에서 봐라? 사물의 인식 방법에 대하여. 제시문 1에는 뭐가 있어? 사물에 대한 인식 방법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논제부터 보고 거꾸로 어떻게 해? 제시문을 읽어나가라고. 이해돼? 이에 근거하여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네 생각을 써라. 그럼 사물 현상의 올바른 이해, 진리에 다가서려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나의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견해와 주장이 있어야지. 서울대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거야. 여러분들 이해돼? 내가 설명했던 주제 내용하고 어떻게 돼,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연결이 되니 안 돼? 그래, 그 부분을 잡아내라고. 선생님이 그냥 괜히 주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시문 독해를 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과 출제 의도를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고. 오케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들어줘. 두 번째, 다음 문장들을 논술에 활용하되 그 가운데 한 문장을 반드시 직접 인용하라, 이렇게 했어.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게. 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줬는지. 자, 두 가지 진리 추구에 대한 방법이 있었지?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야? 균합과 어떤 방법이 있었니? 그렇지, 연역법이었지. 모든 것을 회의해. 사유지? 절대론적 윤리설이지? 균합, 관찰과 실험을 통한 방법이었지? 오케이? 경험을 통한 방법이었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학문을 어떻게 하는 거니? 그렇지, 해나가는 거야. 이제 연역법, 균합법. 이건 자연과학에서 주로. 연역법은 수학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추상적인 사유. 여기서 출발한 거야.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자. 제시문 독해해보자. 도대체 뭔 말이야, 이 제시문이? 사물 현상에 대한 방법으로 뭐 하라고? 읽어내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찾으면 논술은 할 수가 없어.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통합문서는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따라와 줘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 안 되면 논술을 못 해. 그건 아주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쭉 보자. 강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 두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돌에 부딪혀 싸우는데 뒤틀려. 성노한 물길, 노한 물줄기, 구슬픈 듯 군실거리는 물가를 내외 굽이쳐 돌며 뒤말리고 고함치고. 이거 강물의 어때? 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쭉 설명을 해줬잖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들려.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린대.
설명을 하지. 어느 누구는 이곳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 말해.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래.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하다? 다른 거야. 이 강물 소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거처는 산중에 있었는데 문 앞에 시내가 있었는데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전체와 이렇게 들리게 되지? 맞아요, 여러분들? 밑줄 쳐봐. 나는 옛날에 문을 닫고 누운 채 그 소리를 구분해 본 적이 있어. 깊은 나무에서는 바람 소리고, 이건 이 소리고, 이건 이 소리고. 어디 갔어?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흥분한 까닭이며, 묵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교만한 까닭이고, 수많은 축의 격한 가랑이 듯한 소리. 이것은 듣는 사람이 뭐한 까닭이야? 노한 까닭이지. 나의 어떤 거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연 현상이 어떻게 다가와? 나한테 다르게 다가온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여기 이해됐니? 잡아냈어? 사물 현상의 본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하나의 현상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얘기지? 쭉 설명해. 따라서 나오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다 필요 없어. 따라서 이러한 모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밑줄 쳐. 제시문에서 다 힌트를 준단 말이야. 사물 현상에 대한 이해. 아니, 물소리가 왜 나한테 다르게 다가오냐는 얘기야.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들리고. 여기 나오잖아.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 자기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사물 현상을 인식하는 거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그런데 자, 이제부터 얘기가 다르게 나와. 어젯밤 하룻밤 사이에 강을 9번이나 건넜대. 9번 강을 건넜다는 얘기지. 쭉 여러분들이 읽어봐. 밑에 내려와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물을 피해서 보지 않기 위함이었어. 하룻밤 사이에 강을 9번 건넜는데 다른 사람이 물을 안 보고 어떻게 피하더란 얘기야. 그렇지? 왜? 뭐에 현혹되기 때문에? 눈, 귀, 감각에 현혹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마지막 밑줄. 끝났지? 여러분들 읽어냈다면,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수업 내용을 이해했다면 파악해야지. 아, 난 이제야 뭘 알았어? 도를 알았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는데, 귀와 눈만을 믿는 자, 감각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된다라는 거지. 감각에만 의존하게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에 의존하면 안 돼? 눈, 귀, 보고, 듣고, 들리는 거. 감각에만 의존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내려와봐.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태어날 수 있어 방 안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것과 같았대. 드디어 난 뭘 깨달은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지. 나는 또 산중으로 돌아가 암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해 볼 거며, 몸 가지는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에게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뭐에 의존하지 말아라? 사물 현상을 이해하는데 감각기관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눈에 의존하지 말아라. 귀에 의존하지 말아라. 사물 현상이 뭘 알아야 된다?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니? 찾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주장을 파악해야지. 봐봐. 강물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세와 형세에 대해서 얘기했지. 중요한 단락이 아니야. 독해 능력. 두 번째.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 소나무 소리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지? 흉중에 품고 있는 뜻대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일부러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 제시문에서. 물은 그대로야. 제한된 인식. 이것만 언제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왜? 사람의 심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자, 나는 이제야 뭘 깨달았어? 도를 알았지.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거.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사물에 뭘 깨닫는 게 중요하니?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다 뭐하니? 회의해서 절대로 사유의 제1원리. 내가 뭐하다고 하는 거?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 할 수 없어? 그렇지.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누구 여러분들?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 쏨. 사유는 곧, 그렇지, 문제다. 이해돼, 여러분들? 무슨 방법? 연역법. 끝났지? 됐니? 이해됐어? 이거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야. 사물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봤잖아. 사물현상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했잖아. 아, 이게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제 도를 깨달았구나.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논술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제시문 옮겨 적고 오는 거야. 그냥 가서 논술할 때. 두 번째 제시문 보자. 이거 읽어봤지? 이거 어려워, 여러분들. 내용은 많잖아. 근데 어려운 거 하나 없어. 개구리들이 뭐 했다는 얘기야?
알지? 정저지와 개구리들이 우물에 살고 있었어. 페페, 펠라, 페드라, 푸투 4마리 개구리가 살고 있었네. 맨 처음 페페가 가서 뭐 했어? 봤지? 궁금한 거야. 올라갔어. 쭉 올라가서 봤어. 뭘 본 거야? 너 어디 갔니?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해. 가서 쭉 본 게 뭐니?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어온 거야.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믿기 어려운 걸 이렇게 얘기했지? 페페가 가서 보고 왔어. 뭘 보고 왔어? 우물 안에 올라가서 불구, 뜨겁고 빛이 나는 물체를 보고 왔잖아. 와서 애들한테 얘기했어. 자기가 직접 보았어. 눈으로 본 걸.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믿기 어려운 걸 페트라가 말했어. 필라도 시계 뜨고 손을 내둘렀어. 그런 거 아니야. 잘못 본 거지. 한평생을 살았어. 저 꼭대기에 자꾸 둥그스런 푸른 하늘만 보고 왔어. 저것이 우리들 세계의 크기이자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너는 정말로 눈이 멀었구나. 그렇지만 내 말은 뭐다? 사실이야. 진실은 뭐고 사실은 뭘까? 의미 생각해봐. 쭉 내려오지? 페페 계속 얘기했어. 안 믿어. 두 번째 애가 올라갔지? 두 번째 애가 누구야? 필라가 올라갔지. 필라가 올라갔을 때 이제 뭘 본 거야? 한밤중이었어. 뭘 본 거야? 둥그스럽고 빛이 나는 거. 그치? 근데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었어. 얘는 언제 올라간 거야? 그렇지. 저녁 때 올라간 거지. 밤에 올라간 거지. 그래서 달을 보고 온 거야. 와서 얘기했지? 애들 아무도 안 믿어. 근데 페드라 뭐 한 거야? 야, 내가 본 것도 사실이야. 그 다음에 페페, 내가 본 것도 사실이야. 둘이 어때? 싸우지? 서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야, 우리 결론이 안 나겠다. 뭐라고 얘기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자, 여러분들 밑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니? 직접 가서 경험상 확인해 보는 거야. 우리 모두. 이렇게 된 거지. 여기 한 명이 있어. 누가 있니? 푸투가 있지. 얘는 야, 그런 거에 왜 관심 가져? 그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지. 여러분들 이해했어? 사물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 학문한다라는 거, 진리 추구하는 거, 공부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얘는 뭘로 해야 된대? 실제로 가서 경험해보고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셋이 다 올라갔네? 자, 너희들 말이 어떻게 됐어? 너희들 말이 한 말이 모두 맞다라는 거지. 둘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었지.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간 거야? 계속 기다렸지? 해가 뭘로 바뀌어? 저녁이 되니까. 그렇지. 달로 바뀌지. 뭐가 바뀌어? 천체 현상의 운영 원리가 있었던 거지. 실제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뭐 한 거야? 확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말이 뭐 한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게 된 거지.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쓴 거야? 귀납법을 쓴 거지. 그치? 사물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은 거야. 페페, 이거 봤지? 펠라, 이거 봤지? 셋이 올라갔어. 본 것은 모두 뭐였어? 사실이었지. 근데 진실은 뭐야? 일몰과 천체의 운영 원리였다는 얘기지. 푸투, 야, 관심 없는 애야. 상관하지 마. 그거 뭐 우리한테 뭐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거 우리한테 뭐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애지. 근데 얘네는 뭐 하려고 했어? 진리를 추구하려고 했어. 뭔가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나가려고 했다고. 되겠니? 끝났잖아, 여러분들. 아, 1의 내용은 이거였고 2의 내용은 이거였구나. 야, 인식론을 물어봤구나. 사물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리라고 하는 걸 물어봤구나.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다 된 거야. 자, 이제 논술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래 드러난 인식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어봤지. 그럼 여러분들의 견해가 나와야 된다고. 얘는 어떻게 인식했어? 구상. 사람의 인식은 한계가 있지.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안 되지.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실제적 진실을 몰라. 인식, 주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떻게 현상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의나 의심을 통한 사고 과정이 필요해.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물현상의 본질인 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방법이야? 영역법이지. 하나 인용하라고 했지? 반드시 직접적으로. 야, 니체 한 얘기가 이 얘기다 어떻든 얘기다? 똑같은 얘기다. 존재하는 것은 뭐다? 해석뿐인 거다. 의심해야 된다. 의심을 품지 않으면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 우리 사물현상의 본질을 어떻게 도달할래? 영역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지.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사물현상의 본질, 진리, 진실에 어떻게 해야 돼? 도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내 견해 나왔지? 이거 해야 된다. 이 방법에 뭐 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끝났지? 두 번째 갈까? 그럼 제시문 2. 한계지. 강학적 인식 한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시문의 내용을 논해야지. 아, 근데 이래 방법만 가지고 어떻게 돼? 그렇지. 진리를 추구하거나 실체적 진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뭐가 한계가 있어?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의 인식 방법도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관찰, 경험, 실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돼?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페페, 펠라, 페드라 모두 거짓말한 거 아니지? 각자 보고 온 것을 믿지 못한 거야. 이들에게는 지식이 부족했어. 사실은 알고 있었어. 사실은 뭐다? 겉으로 드러난 거지. 그러나 진실은 알지 못했던 거지. 진실은 어떤 거야? 천체 운영 원리였지. 예외가 있어. 푸투. 얘는 이 모든 현상에 관심이 없던 애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구리들의 경험,
관찰,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진리, 지식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야? 사물현상의 본질에 도달한 거지. 그렇지. 이 방법도 또 한 가지 방법이구나. 내 견해 나왔지? 오케이? 여러분들 진리, 현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 1과 2의 방법이 어떻다?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해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물현상의 본질은 1과 2의 방법이 모두 사용돼야 된다. 연역법과 균합법이 모두 필요하다. 돼? 돼.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어. 연역법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균합법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한 번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증 배울 때. 됐니? 이게 출제 의도잖아. 파악했어? 여러분들.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제시문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논술이 요구하는 답안의 형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개요를 짜보자. 감각에 따른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 체험, 경험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고. 아, 어떤 사례가 있을까? 아, 옛날에 논술쌤이 이런 부분을 보여줬지. 아, 신문이나 방송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사물현상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진리에 대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본론 볼까?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감각을 통한 인식의 주관성을 극복해야지. 그럼 제시문 1은 이에 대한 어떤 거야? 그렇지. 한계와 방법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야.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본질,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본질을 알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일에 나타나 있는 한계라는 거야. 회의하고 의심만 하면 어떻게 돼? 새로운 지식이 안 나오잖아. 제시문 2 볼까? 이걸 논해야 돼. 개구리들의 사례야. 야, 개구리들 어떻게 했니? 아, 이렇게 했지. 처음에 못 믿다가 같이 올라가서 확인을 한 거지. 회의를 통한 끊임없는 의심, 이것도 필요하지. 개구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거야? 같이 적용해서 볼 수가 있겠어. 눈부신 빛에 대한 토론과 회의를 했지.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했어?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의 본질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거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을 해줘야 되겠지. 검증, 과학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개구리들이 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천체 운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사물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도달한 거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갈릴레이가 뭐 했어? 피사의 사탑에서 천체 현상을 뭐 한 거야? 관측한 거지. 그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깨버린 거잖아. 플레밍이 뭘 발견했어? 페니실린 발견했다며. 이것도 어떤 거야?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균합법을 통해서 뭘 이해한 거야? 현상을 이해한 거지. 그치? 또 사회현상도 어때? 사회과학이라고 하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거야? 제대로 사물현상의 본질을 이해한 거구나.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구나. 그치?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뭐다? 견해와 생각이지. 내 견해가 어떻게 돼야 돼? 입증되고 증명돼야지. 마무리. 인간의 인식은 뭐가 있어? 한계가 존재하지. 비판적 이성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야. 푸트 한번 써먹어야지. 푸트는 뭐하네요? 그냥 주어진 조건을 맹목적으로 무한하게 불과해. 수용한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야? 그래, 푸트가 되는 거야. 결론 마무리로 한마디 써먹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끝난 거지. 자, 뭐부터?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에 대한 개념과 지식, 두 가지 방법론, 진리 추구의 방법, 연역법과 균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문을 주고 물었던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 이걸 골고루 물어본 게 바로 서울대학교 문제의 특성이야. 다른 학교도 굉장히 유사하다. 난이도는 서울대 문제보다 더 내려가지. 어쨌든 서울대가 이 부분을 처음으로 했으니까. 이해됐어? 답 써볼까? 개요가 나왔지? 이게 개요야. 쭉 한번 써보자. 자, 간단하게 보자. 아이고, 이런 게 있어. 한 남자의 살인사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 속에서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추적하지. 용의자들은 모두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다고 완벽한 진실을 말하지도 않아. 이처럼 체험과 경험이라는 주관적 인식의 한계는 사물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뭐하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지. 도입부야. 다른 애들은 제시문이래 개구리들은 어쩌고 강을 건널 때 어쩌고 하는데 얘가 도입부로 이 부분을 딱 썼단 말이야. 그치? 교수님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걸 알아?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이거였는데 완벽하게 이와 관련된 사례를 쓰고 있네? 다음 부분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답안이 있고 또 다른 답안이 있다고.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쓰라고 해. 근데 어떤 학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어진 조건에만 맞춰 쓰라고 해. 학교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이 문제는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갖는 게 좋아. 왜? 통으로 쓰라고 하는 거니까. 1200자 정도로. 대부분의 논술 문제가 그렇듯이. 그치? 도입부 썼어. 자, 본론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 일의 내용을 논해야 돼. 일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시문 1을 제시해.
글의 저자는 강을 건널 때 자신의 심리에 따라 물소리가 다르게 다가온 건 느끼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며 표면적 현상이라면 진실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실까지 추구해야 되겠지? 자, 누구 얘기와 비슷해 이거. 존재하는 것은 해석뿐이라는 니체의 말과 유사성이 있어. 이 글의 저자는 감각기관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치?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회의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도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뭐 한 거야? 주장했다는 얘기지. 그치? 이래 내용 논해야지. 나 봤을 때 어때? 그래, 동의할 수 있잖아. 이거 제대로 된 뭐야? 사물현상에 대한 이해 방법이지. 여기까지 첫 번째 구상 끝났잖아. 재심은 이해 내용 논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회의를 통한 끊임없는 의심이지. 개구리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스스로 상대방의 주장 자체를 믿지 못했지. 이러한 회의는 근대 이후 마술적, 주술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성을 통할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를 열었던 것처럼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야. 여기 뭐가 나왔어? 근거 나왔지? 그치? 동의할 수 있겠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거 발달 마찬가지지? 회의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나온 거잖아. 기존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본론, 개구리들은 과학적 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식 방법을 뭐 할 수도 있었어?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지. 우문에서 보았던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어. 천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했네. 이들 모두 결과적으로 모두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운영 원리를 알게 되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지. 개구리들이 했어. 근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물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내가 봤을 때 내 견해가 나와야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다 돼야 된다는 거야. 재심은 이래 했던 얘기. 그다음에 재심은 이해 방법. 연역법의 방법과 균합법의 방법이 어떻게 돼야 돼? 함께 이용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일에 관련된 부분만 부족해. 이와 관련된 부분만으로 부족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마무리. 이거 푸트야. 관심 없어. 하루하루의 삶이야. 발전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면서 발전한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발전이 없어.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방법. 그렇지.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진보. 마찬가지로 발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야. 되겠니 여러분들? 완벽한 형태의 뭘 파악했어? 출제도 파악했지? 아, 이게 연역법과 균합법을 묻는 거구나. 사물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묻는 거구나. 진리와 관련된 부분, 인식과 관련된 부분 묻는 거구나. 이 문제가 바로 서울대 문제였던 거야. 관련된 부분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건국대 계속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파악됐어? 오늘 처음 TCC와 관련된 주제했고 기출문제 하나 했어.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따라와. 두 번째 다음 주제 또 가고 관련된 기출문제 또 풀어줄 테니까 하나하나 철저하게 들으면서 관련된 부분 따라오라고. 그러면 2-1대, 2-2 때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관련된 부분만 보고 선생님 홈페이지 가서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첨삭이 더 필요하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첨삭받고 내가 해주거나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신 선생님이 같이 첨삭을 해주고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의 답안만 따로 옛날처럼 이상한 첨삭 그런 거 안 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첨삭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개별을 위한 첨삭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따라와줘.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